방송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청소년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과 우리 고3 수험생 분들의 번아웃 증후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란 다 불타서 없어진다. 번아웃이라는 뜻처럼 의욕적으로 뭔가 학업이나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야망과 포부의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실제로 학업 성취도, 업무 성취도가 동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주어진 일이나 공부에 항상 전력을 다하는 좀 성실하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 보통 심리학에서는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이제 성실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주로 이 번아웃 신드롬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 전문가 이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상담가들의 소진, Burnout of Staffs라고 하는 중요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이 전문가들의 무기력함, 의욕저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심리학 용어가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탈진 증후군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연소 증후군 또는 소진 증후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나 공부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정신 집중해가지고 뭔가 수행을 하다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심각한 무기력증 그리고 심한 불안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나아간 경우에는 자기 혐오 내가 이거밖에 못해? 이러는 이제 자기 혐오감이죠. 이유 없는 짜증, 분노, 의욕상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급속하게 빠지게 되는 현상을 임상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 한의학에서는 이 내인성으로 인한, 그러니까 외인성 말고 내인성으로 인한 질병, 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음식상, 노건상, 칠정상, 박노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이 번아웃 증후군은 대표적인 노건상에 해당이 됩니다. 노건상에는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력과도,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썼다. 노력과도로 인한 것은 원기가 손상되고 노심과도, 마음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있는 것은 심혈이 모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노심과도와 노력과도가 동시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기와 혈이 모두 함께 손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상체질을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러한 고3 수험생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이상 행동들은 보통 소양인들에게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즉, 이 학업이나 일과 삶의 전반적으로 이 보람과 기쁨, 성취감 같은 걸 느끼면서 나름 충실감에 넘쳐가지고 막 신나게 공부하고 일하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뭐 노력 과도에 의해서건 노심 과도에 의해서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합쳐졌건 이 보람과 성취감을 잃고 갑작스럽게 슬럼프에 쫙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 운동선수들이나 고3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이 일상이 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부터 무한 질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학원, 학교에서의 수업 때문에 사실 주말에도 제대로 애들이 쉬지를 못하고 공부를 붙잡고 있죠. 더욱이 요즘에는 이 집에 와서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이 수험생들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또는 성적이 좋지 않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이렇게 불안하거나 내가 뭐 뒤처지는 또는 죄의식을 느끼는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오늘의 주제인 이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 향상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스스로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학습 중독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애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불안과 좌절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상태, 이게 바로 번아웃 상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한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손을 놓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요. 네, 수면장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숙면도 못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관계 악화라든지 인지기능 저하.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인지기능 저하, 심한 건망증, 여러 가지 병증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분들의 번아웃 증후군 경고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만성적으로 기력이 없고 갑자기 너무너무 건강이 약해지고 쇠약해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뭐 전혀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게 나오는데 아기는 점점 이렇게 다운돼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사회적인 노여움, 어떤 집안의 어머님에 대한 노여움, 스스로에 대한 노여움. 그러니까 계속 분노의 마음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라산처럼 빵 하고 이렇게 폭발이 되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잘 진행하고 있던 공부나 업무가 다 부질없어 보이다가 오히려 열성적으로 다시 또 공부에 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막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번째가 만성적으로 감기, 뭐 요통, 두통, 집중력과 뭐 기억력 장애, 어깨 뭉침, 뭐 수면 장애 같은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감정의 소진이 굉장히 심해서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수면장애, 근골격계 통증 등을 동반하는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피로감이 주된 증상인 이 복합적인 질병이 바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 이 수험생들에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수험생들의 번아웃 증후군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3 수험생분들의 이 번아웃 증후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문명병 또는 현대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이 번아웃 증후군 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아니면 번아웃 증후군 상태에 빠져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이 실현 가능한 학습 목표를 세워두고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일의 강도를 조금은 줄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이 번아웃 증후군 상태에 빠져든 만큼 이 단기간에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를 되돌이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학업이나 업무의 성취도에 대한 이 너무 좀 강박적인 집착을 버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일이 과연 보람된 일인지, 내게 맞는 것인지,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체적인 이상 증상은 없는지, 내가 정말 잠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여러 가지 몸 상태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이나 남들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기 질투 등으로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학업이나 일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 여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좀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이 마음을 좀 털어놓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한의원을 포함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받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맞춤 탕약 처방을 전문가 한의사 선생님들로부터의 진찰과 상담을 먼저 받고 병증의 심각도와 체질적 특이성에 따라서 처방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중익기탕이라든지 인삼양향탕이라든지 분심기음이라든지 온담탕, 귀비탕, 억간산, 공진단 같은 한약 처방은 이 과도한 체력 저하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험생 슬럼프 또는 수험생 번아웃 증후군 극복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탁월한 한약 처방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중익기탕 같은 거는 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날에 이게 삼계탕 먹을 때 환기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 환기나 인삼, 백출, 감초, 당귀, 진피, 시오승마 이렇게 이제 구성된 처방인데요. 이 보중익기탕은 인삼이나 환기처럼 기허증, 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를 치료하는 한약이 임상적으로 이 수험생들의 체력 회복에 굉장히 좀 특별히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억간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번아웃 증후군을 치료하는 한약인데요. 이 조구둥이라는 약재 그리고 백출, 백봉령, 당귀, 청궁, 시오, 감초 이렇게 한 7가지로 구성된 굉장히 이게 단촐한 처방인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만성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 만성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간의 기운이 뭉쳤다. 그래서 간기울결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한약 처방이 바로 이 억간산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적인 장애에 오랫동안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노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도 이 억간산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억간산은 중국 명나라 때 1555년도 때 굉장히 유명한 황실 어의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이 명나라 황실의 어의가 됐어요. 설기 부자인데 이 두 부자가 공동 집필한 한방 소아청소년과 아주 대표적인 의서가 있습니다. 보영찰요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소아청소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영, 소아청소년을 이렇게 건강을 보태주기 위한 요점을 집은 것, 그래서 보영찰요인데요. 이 보영찰요에 처음 등장한 한약 처방이 바로 이 억간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그 보영찰요를 보면 잠오동복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애만 먹이지 말고 엄마도 가급적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요새 육아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모두 아이와 같이 이 억간산을 복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억간산의 이 과학적인 양리학적인 작용 기전도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이 글루타민산 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세로토닌 신경계 같은 게 있는데 이 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논문 보고가 이미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억간산에 의한 공격성 억제 그리고 항불안작용, 그리고 항스트레스 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에 대한 뇌보호 효과, 그러니까 두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최근에 과학적 논문을 통해서 학계에 널리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억간산의 항스트레스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2017년도 3월에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단백이 오렉신이라고 하는 단백이 있습니다. 이 신경단백 오렉신의 분비를 이 억간산이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2017년도 4월 달에는 또 억간산의 사회성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경발달 장애라든지 행동장애 실험 모델에서 이 억간산이 사회성을 개선하는 효과 그리고 주의력 결핍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또 과학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인 어떤 실험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억간산의 임상적 양리작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번아웃과 이 억간산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무기력증 또는 무의욕증을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항우울 작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억간산의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이 번아웃 신드롬을 이 억간산이 치료하는데 유의미하다라고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증 완화 작용. 왜냐하면 번아웃 상태에 있었을 때 두통 호소를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 행동 개선 작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노, 화가 많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간기 울결증이 바로 이 공격 행동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뭉쳐져 있는 간의 기운, 화를 공격 행동적인 양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억간산에 밝혀진 과학적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번째가 항불안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진정시켜주고 다섯 번째는 직접적인 작용은 아니지만 항아토피 작용 또는 항알레르기 작용 같은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들 예를 들어서 폭언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악마처럼 보여지시는 그런 양상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갑자기 그렇게 얌전하셨던 사회생활 너무 잘하셨던 분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폭언을 막 이렇게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폭력적인 어떤 공격성 막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막 고함을 친다든지 집주의, 마을주의를 막 배회한다든지 뭐 성적 일탈작용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족 간의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얌전하셨던 분이 성적 일탈 행동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같은 그런 행동 증상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 초조, 무감동, 환각, 망상 같은 심리 행동을 이 억간산이 개선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진단 역시 과도한 체력 저하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험생 슬럼프 수험생의 번아웃 신드롬 극복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공진단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자어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품부허약, 단고 천원일기, 사수승화광, 백병불생. 즉 허약한 체질로 비록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원기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줌으로써 아래쪽에 있는 신수는 위로 올라가게 하고 위에 있는 심화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동의보감의 문구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진단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면 이 밭들공자에다가 북극성을 의미하는 별진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북극성은 다름 아닌 황제를 의미하죠. 황제에게 바치는, 황제에게 진상한 명약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공진단은 중국 원제국 시절에 위영림이라고 하는 어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어이였는데 당시 원나라 제국, 몽골 제국 황제한테 직접 바쳤던 명약으로서 몽골 제국 황제들이 먼 원정이나 전쟁에도 지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공진단을 복용했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에는 공진단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 요즘 말로 대통령 비서실이죠. 여기서는 매일의 궁중 일상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승정원 일기에 보면 공진단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대왕께서는 엄청난 체력으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도 어마어마한 양의 학업을 밤늦도록 수행한 대표적인 학자형 군주로 유명한데요. 이 공진단이 정조대왕의 체력 보강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완화에 있어서 매우 큰 뒷받침이 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SCI급 해외 의학 저널인 뉴로사이언스 레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 공진단이라고 하는 복합 성분의 한약 처방이 NGF, 그러니까 Nerve Growth Factor, 그러니까 신경 성장인자 조절을 통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공진단의 인지기능 개선, 즉 기억 능력하고 학습 능력 증진을 확인하게 해주는 한의학 논문이 게재되어서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된 바도 있듯이 이 공진단은 공부하는 학생,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체력뿐 아니라 실제로 학습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공진단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복용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종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경시대회, 뭐 올림피아드 대회, 뭐 수능, 편입시험, 유학시험, 뭐 굉장히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등등등. 이걸 통과해야 되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공진단 처방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왕성한 체력과 강한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 프로스포츠 선수들.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체력이 급속히 떨어져 있고 자녀 교육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으며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남녀, 성인, 중장년층 분들, 그리고 큰 수술을 한 다음에 또는 큰 질병이나 큰 사고 이후에 면역 강화 또는 원기 보충이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조기 치매 경향을 보이는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할아버님, 할머님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 이 음주 과다로 간 기능 약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공진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긴장하고 매사에 짜증이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감, 불안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저질 체력이신 분들. 정리하자면 감당하기 힘든 우리 소아청소년 시기의 이상행동, 뭐 번아웃 증후군 같은 부적응 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수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에 아이와 함께 내원해서 체질적인 편향성을 먼저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된 한약 처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간산이나 보중익기탕이나 공진단 같은 것들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하루속히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번아웃 증후군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가정, 또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건강 습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불면증 때문에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에요. 고3 수험생 불면증 완화를 위한 좋은 생활섭생법이 뭔가 있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매일매일 그 진료실에서 받고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잘못된 수면 습관이에요. 이 잘못된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위생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게 우선 중요한데요. 수면 위생을 위한 10가지 좋은 생활 섭생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낮잠을 피하는 겁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해서 낮에 피곤하고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다시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이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잠을 최대한 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딱 정했으면 잠을 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침대에 눕기 시작한 순간부터 6시간 지나면 일어나서 침대를 떠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잠자리에 누워서 10분 이상 잠이 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와서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TV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침대에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침대는 다른 일 하거나 생각하기 위해서 침대에 눕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중에 수면이 부족했다고 해서 주말에 늦잠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밤에 중간에 잠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 것, 이것도 의외로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열기 때문에 숙면이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8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잠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이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또 카페인 들어있는 홍차라든지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콜라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는 게 수면 위생에 도움이 되고요. 10번째는 배고픈 느낌, 이 공복감도 잠들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유 같은 거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아주 숙면을 위해서, 숙면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좀 많이 권유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추차입니다. 대추차. 그래서 대추를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대추 한 3-4개, 2-3개를 좀 따뜻한 물과 함께 좀 데펴가지고 타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숙면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속도 좀 든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숙면을 유지하는 게 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이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추차를 좀 따뜻하게 매일매일 복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고3 수험생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았고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과 고3 수험생 번아웃 증후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